제12차 학대간부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당의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마쳤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대 새누리당의 대표 연설 중에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전과 후에 말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둔 시기여서 지난 대선 때의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입장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몇 가지 중요한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 일치된 부분만 실천해도 우리 경제는 크게 달라질 것이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일치된 부분에 대해 양당이 즉각 실천 방안 또는 입법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는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협력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합니다. 불공정한 세금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세수 부족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도 원안만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쉬운 해고를 고집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정규직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잘못된 방향입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노조의 단체 교섭력이 강한 극히 일부 기업 외에는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은 52세 또는 53세입니다. 정규직의 근속 연수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해고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규직마저 해고를 쉽게 한다면 대기업 부모 세대인 50대의 삶은 강등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50대는 가계경제의 중심입니다. 고용을 안정시켜야 소득이 오르고 내수가 살아나서 성장과 일자리가 선순환하게 됩니다. 고용을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한다면 고용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노사 어느 일방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하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에도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준수한다는 자세로 다시 노사정 합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서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연설은 한국 경제의 척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대표께서 제시한 세경제는 어려운 한국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하면서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7일 IMF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해서 구조적 장기 침체에 따른 경제 불황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나아갈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하루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1100조, 국가부채 1000조 원으로 가히 부채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이노믹스와 같은 단기 부양책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위기 상황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와 같이 폭발 직전에 가계부채, 국가부채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와 함께 원내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지난 2월 제가 제안한 조세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서 화답을 주셨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인세 정상화 등 시급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 부분 이제 의견 접근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이 제안한 법인세 정상화 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를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이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9명의 실종자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칠흑 같은 바닷속에 갇혀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조사 특위는 그런데도 아직 작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어놓은 대통령령이 법을 통제하는 통제령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조사위의 권한과 조직, 예산 축소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진상 규명 의지가 있다면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을 빨리 철회하고 세월호 특에서 여야가 추천한 분들이 합의한 대로 대통령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준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진위는 수사로 밝혀야 되겠지만 제공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 성완종 회장의 사망으로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흐지부지 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60조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필요성 또한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기한이 연장됐지만 이 시간 현재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 5인방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지지부진합니다. 여권 내 친이 친박 싸움의 진실이 은폐되고 조작된다면 정부 여당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주례 회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확실한 답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석현 국회 부의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성완종 전 의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장한 일입니까? 진실 여부도 밝혀지기 전에 중요 사건마다 당국이 피의 사실을 외부에 흘려내고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자원비리 의혹의 솜털에 불과한 성완종 전 의원이 자살까지 하게 된 심각한 상황에서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도 못 나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국회 청문회와 재판을 통해서 남김없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야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법제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계파와 줄서기를 없애는데 국민이 후보를 직접 정해주는 이 방법보다 좋은 제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함께 법을 만들어서 선관위의 권리로 한날 한시에 투표해야만 투표율도 높아지고 역선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혼자서 앞서가며 홍보에 나서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갈 수 있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4.29 재보선 후보 등록이 마감 일입니다. 관악에 출마하는 정동영 후보,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한 통속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너무 막 나가는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의 차기 부정을 유권자들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 때라지만 후보들은 서로 권행에 근거를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용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상가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호텔 초대 비서실장 그리고 김기춘 2대 비서실장에게 2007년 대선 경선 때 거역을 주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두 분이 초대 2대 비서실장이 되었는지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자발적으로 주었겠는가 라는 의미 있는 징조를 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여야 대표 연설은 대단히 의미 있고 시적절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보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반향을 일으켰다면 문재인 대표의 연설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새로운 경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빠져서 정부와 기업들이 부채 수준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식은 낙관적이고 안이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돈을 풀고 금리도 내렸으나 주저앉은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빚으로 부동산을 살리고 경기도 살려고 했지만 부채만 늘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발질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성장 시대에는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경제 기조 대전환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번 여야 대표 연설 때 법인세 정상화 등 여야가 함께 공감한 부분부터 실천되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세월호 일주기 추모식을 유족들과 함께 가지는 대신 독자적인 국민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최해야 할 것이 관제 집회인 국민안전다짐대회인지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는 추모식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해서 선거운동의 본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누가 국민들의 지갑을 지켜드릴 것이냐, 누가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경제 정당인가를 결정하는 민생 선거입니다. 야권의 분열 때문에 선거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누가 내 지갑을 지켜줄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최근에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일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 앞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어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또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 직전에 보통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박근혜 정부 1대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2대 비서실장, 그리고 1대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이 충격적인 보도 앞에 국민은 또 한 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돌아가시고 이제 말이 없습니다. 두 분은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자원 외교의 본질을 흐트러뜨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원 외교 핵심 5인방에 대한 조사는 물론 이제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검찰은 뚜렷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이 정부의 참여 없이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만 참석하는 안타까운 더 슬픈 추모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저희 안행위 위원들한테 보낸 국민안전 다짐대 초청장입니다. 정부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유가족들은 정부는 어디 있느냐라고 목놓아 외쳤습니다. 1년이 지난 4.16 1주기 추모식마저 정부는 유가족 옆에 없겠다는 안타까운 또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 다짐대회 이런 관제 행사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 거행되는 세월호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경남도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청 교육감과 그리고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도 무상급식 중단을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경남지역 33개 초등학교 학부모들께서 급식연대를 만들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집을 보니까 경남도지사는 그것이 급식 문제가 경남도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령에 보면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받겠습니다. 관악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을 그만둔 오세훈 전 시장이 자주 출연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그리고 관악을에서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도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 본인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병원 최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실패로 점철되어 온 박근혜 정권의 인사 실패의 한 원인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과 그 다음 비서실장의 임명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성완종 전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죽음으로 웅변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덮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혀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함께 이번 성완종 의원의 죽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 비리로 인해서 태생적인 비리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당의 뿌리이자 당의 원로이신 권노가, 김은기, 임채정 세 분을 모시고 민주개혁 진영의 성지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광주를 방문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 안에 이분들처럼 당이 위기일 때 내일처럼 나서는 선당 후사의 DNA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모았던 DNA가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로 똘똘 모아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 원로 어른들의 솔선수범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광주 시민의 염원을 어제 잘 듣고 갔습니다. 당도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혁신하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첫걸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분열론은 어떤 승리도 어떤 정권 교체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명제였습니다. 명분 없는 분열은 정권 교체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제1야당을 두고 야당 교체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권 교체 포기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제1야당을 두고 야당 교체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권 교체 포기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수선해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을 불법 비리 정권을 교체하는 주역으로 쓰자라고 하는 것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더욱 신기일전하고 정비해서 반드시 내년 총선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이번 재보선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나라 살림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는데 그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이나 등 부자 강세에 일관된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4년 재정 적자가 29조 5천억에 이르렀습니다. 13년 대비 8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깎아준 법인세는 17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 그만큼 나라 살림살이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국가재정 적자는 국가의 대외 신뢰도 하락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인세 수십조 원을 깎아주는 동안 그 해당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매년 수조 원씩 쌓아왔습니다. 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2009년부터 12년까지의 기업 투자는 그 지난 기간보다 10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 깎아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간의 두 정부 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가 수십조 법인세 감세를 하는 동안 고용률은 제자리 걸음만 쳤고 국민들의 실질 임금은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대 그룹의 임원 평균 보수가 직원 평균의 12배가 넘습니다. 법인세 감세 등 부자 감세로 결국은 일부 재벌 대기업들만 배를 불리는 꼴이었습니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모처럼 몇 가지 합의할 수 있는 점들이 제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부 재벌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법인세의 정상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법인세 정상화에 새누리당이 성의 있게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충격적인 죽음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의도를 표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는데 내가 표적이 됐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책을 빚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 지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과 관련해서 모 일간지가 오늘 보도한 내용은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이 시점과 방식과 금액 등 모든 면에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소위 이 정권의 실체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거명되어 있습니다. 직접 거명된 두 분은 국민 앞에 관련된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소위 성완종 전 회장의 이 진술과 관련된 검찰의 철저하고도 성의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들께 이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또 다른 정책 계산 속에 검찰이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성의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한 얘기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2006년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대통령 수행 시 1억 원을 주었다.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2007년 경선 당시 7억 원을 주었다는 성완종 회장의 경향신문가의 바로 죽기 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성 회장의 유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난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건과 관련해서 자살한 최경희 자살 사건 때도 유서 사건 때도 유족을 협박해서 유서 공개를 막았습니다. 유서를 공개하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가히 전문성과 진정성이 돋보이는 명연설이었고 조국 교수 말대로 OECD 보수 수준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다크호스는 바로 유승민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재벌과 부자에 기반을 둔 정당 새누리당 틀 안에서 유승민 대표의 국민을 위한 보수의 길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승민 대표 말대로 펀더멘털의 문제입니다. 공적 연금 구조의 공고화를 말하면서 그리고 중부당, 중복지를 말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평준화의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그것은 사보험시장만을 늘리는 실패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유승민 대표의 연설의 펀더멘털과 진정성을 반증하려면 우선 이명박 정부 때 인하한 법인세율을 정상화시키는 데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민생 법안으로 내놓고 있는 학교 급식을 의무화하고 국가 부담을 명시한 학교 급식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거주기간과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당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정 대타협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새누리당은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지으려고 하는 호텔에 대한 대기업 특혜법, 관광진흥법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동북아를 냉전 체제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드 배치를 주장하시는 것은 국가안보의 틀 안에서 멈춰져 있는 것으로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고 하시는 그 주장과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대표의 연설은 훌륭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최고위원. 네.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자세히 평가하는 기고가 있습니다. 이 자원외교 비리를 공개하니까 박근혜 정권 실세의 부패와 기업인의 결탁이 드러났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죽기 직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말하면서 맑은 사회를 앞장서서 만들어달라라는 유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2007년 경선 한나라당의 경선 당시 허태열의 소개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고 허태열 본부장에게 현금으로 7억 원을 수차례 나누어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갈 때 수행하던 김기춘 박근혜 정부의 2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의원에게도 1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무시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달라고 뇌물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위세로 기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고, 기업하는 사람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 우리 사회의 이 권력과 기업 간의 관계라는 것을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맑은 사회로 만들어달라 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밝히고 권력과 기업의 결탁, 정권 실세의 부패를 새로운 사건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 비리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는 친이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혹시라도 한꺼풀 벗기면 이와 같이 그들 정권의 부패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혹 앞에 당당하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실세들이 증인 출석 거부하는데 방패막이가 될 것이 아니라 증언대에 세워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그 사정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관악을 정태우 후보 선대위 발대식이 오늘 오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금의 분열로 인한 열세를 딛고 승리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도 최고위원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수민 최고위원. 말씀인데 제가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그림이 망가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담배 끊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새벽길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 인생을 황천길로 바꾸면서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모신사로 전화를 했을 때 뭘 말하려고 했겠습니까? 뭐 유서에도 일부 있고 또 그 앞에 기자회견도 했죠. 결국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2명이나 만들었는데 왜 계속 나를 이렇게 나만 가지고 그러냐 하는,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 그 억울함이 풀리고 또 자원외교 비리의 몸통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경남 기업의 조합원들에게 성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